네, 안녕하세요. 14강 반드시 이겨야 한다면 당신을 각인시켜라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제한 전략에 대해서 좀 중심적으로 배워볼 건데요. 저희 시플리 코리아에서는 4가지 제한 전략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나의 강점을 극대화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의 약점을 최소화한다. 세 번째, 경쟁사의 약점을 극대화한다. 네 번째, 경쟁사의 강점을 최소화한다. 이렇게 4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책에 보시면 굉장히 좀 재밌고 흥미로운 예시가 들어가 있어요. 아이돌 그룹, 이제 기획사의 오디션에 참여하는 아이돌의 입장에서 이 예시를 몇 가지 나열을 해두었는데, 한번 첫 번째, 관점마다 하나씩 예시랑 같이 읽어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나의 강점을 극대화하라.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굉장히 잘 하고 있는 전략이라고 해요. 아무래도 뭐 장점을 강조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일반적인 전략이라서. 근데 이제 이때 유의할 점은 고객의 이슈와 나의 강점을 매칭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점인데요. 예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A 기획사는 여러 인터뷰와 기사를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신예 그룹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은 경제 성장률이 높고 인구도 많으며 K-팝에 대한 거부감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베트남에서 태어나서 베트남 현지 언어와 문화에 익숙합니다. 저는 이런 점이 동남아시아 현지인 멤버와의 팀워크, 그리고 초기 팬들과의 교류나 접근성에 있어서 충분히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게 있었고요. 다음에 두 번째 관점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의 약점을 최소화하라. 예시를 또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다른 분들에 비해 댄스 실력이 부족한 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돌을 꿈꾸면서 댄스 실력을 키워온 다른 참가자들에 비해 저는 이 길을 선택한 지 별로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의 제 댄스 실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불과 1년간의 연습한 결과인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정확히 1년 전에 이 길을 선택하기로 했고 그때부터 전문적으로 댄스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5년 후에는 현재보다 훨씬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때 질문이 하나 있어요. 질문이라기보다는 한 가지 좀 더 듣고 싶은 내용인데요. 약점을 최소화한다. 굉장히 어렵게 생각이 되고 당연히, 그리고 여기서 책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4가지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인상 깊었거나 굉장히 획기적인 약점 최소화 방법, 전략이 있었나요? 혹시 알고 계시는? 네. 뭐 있어요. 있는데 약점에 대한 일반적인 전략은 뭐냐? 뭐예요? 일반적인 숨긴다? 숨긴다. 네네. 이 전략의 문제는 들킨다. 누구에 의해서? 경쟁자나 아니면 고객에 의해서. 근데 그렇게 되면 치명적이 되고 그건 극복하기가 어려워지고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전에 회의하면서 이야기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제 옛날 직장에 노총각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이제 가발을 쓰셨어요. 한 40대 중반 되셨으니까. 그래 이제 결혼을 하고 싶어서 그때는 이제 중매 소개팅을 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걸 이야기를 안 한 거라. 그래가지고 언제 알았냐 그랬더니 신부가 이제 첫날 밤에 알게 된 거지. 너무 놀란 거예요. 이렇게 목욕탕에서 샤워를 하고 짠 나타났는데 놀랄만하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뭐 이제 이분이 또 결혼을 하고 싶어서 직급 이런 것도 약간 다르게 이야기를 하셨나 봐. 정말요? 사기 결혼 아닌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저희가 회사에서 아파트를 제공해 줘가지고 가족들이 전부 모여 살았단 말이죠, 한 동에. 그러니까 이제 낮에 만나게 되면서 여자들끼리 만나게 되니까 큰 사고가 났죠. 뭐 갈라서게 되는 실제로. 그래서 이거 너무 치명적인 거지. 근데 사실 우리가 뭐 그 정도는
그렇게 치명적인 약점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그죠? 있긴 우리가 하죠, 또. 네. 뭐 직급이 좀 낮을 수도 있고 뭐 머리가 없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누구 입에서 나오냐가 되게 중요한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슈플리에서 되게 유명한 사례는 노르웨이 잠수함 그 제작 회사인데 네네. 그 회사는 그 잠수함이 물이 새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근데 물이 새면서 그 리튬 배터리에 물이 들어가면 폭발을 하는데 그런 실제 큰 사고가 있어가지고 아주 치명적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수주가 안 됐는데 사실은 저희 팀을 만나서 약점은 아주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 이슈를 제안서에서 이야기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들이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는지 또 어떤 핵심 기술을 얻게 됐는지를 다룸으로써 네네. 고객이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오히려 그 사고가 있으니까 투자도 하고 핵심 기술도 확보하고 이렇게 우호적으로 돌아서고 네네. 경쟁자가 공략에도 덜 날카롭게 되고 네네. 그렇게 사례가 있었고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가장 이렇게 조금 감동적으로 그때 제 고객은 아니었는데 네네. 뭐 이야기해도 될 것 같은데 면세점에서 이제 강자 중에 한 회사가 신라 네네. 아시잖아요? 네네. 신라 호텔. 근데 이제 신라 호텔이 한 5년 전에 시내 면세점을 할 때 이렇게 마땅히 할 데가 없었다고. 그래가지고 신라 호텔은 수주를 못 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제 사람들이 되게 놀란 게 어디에 자리를 잡았냐면 용산에 네. 현대 백화점 있잖아요. 네네. 용산 역사 안에. 거기에 컨소시엄을 한 거예요. 현대랑요? 예. 그래야 이제 그때 막 언론에서도 삼성과 현대가 만났다 막 이래가지고 나오고 이랬는데 네네. 그때 사실은 그 용산 역사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장소가 좋은 데가 아니잖아요. 네네. 뭐 다른 팀은 명동, 동대문 디자인센터, 여의도 63빌딩 다 클린하고 굉장히 국제적인 시설인데 뭐 용산 뭐 없잖아요. 근데 그때 그분들이 사용한 캐치프레이즈가 자기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었어요. 그 뭐라고 했냐면 서울에서 버스를 500대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공간 용산. 네. 그래가지고 수주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5년이 지났는데 지금 용산에는 버스가 한 대도 안 서 있답니다. 왜요? 그냥 그때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무슨 이야기를 좀 하고 싶냐면 네네네. 수주업은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인식의 싸움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뭔가를 제안할 때 그 제안하는 솔루션은 없는 거죠. 네. 용산에 주차장을 짓겠다 그랬지 그 당시에는 없는 거죠. 근데 인식을 바꿔주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극복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약점이 없는 사람, 약점이 없는 기업은 없어요. 예를 들어 1등 기업은 가격이 비싸요. 네. 가격이 싸면 품질이 안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중요하고 고객이나 경쟁자가 공략할 게 예상되면 네. 그걸 적극적으로 다루어라. 이게 자기 약점에 대한 원칙이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예시였죠? 네. 다음에 이제 세 번째부터는 경쟁자 관점의 전략이죠. 그래서 경쟁자의 약점을 극대화하라. 이번에도 예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는 경쟁자들이 댄스 능력은 좋으나 작사, 작곡 능력이나 가창력이 부족할 때 이런 상황인데요. 이번에 만들 아이돌 그룹은 음악적 실력을 갖춘 싱어송라이터들로 이루어진 그룹입니다. 작사, 작곡은 물론 가창력 또한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아이돌 그룹은 대부분 춤과 이미지만으로 고객에게 어필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그룹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춤은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우리 그룹의 색깔에 있어서 더 중요한 작사, 작곡 능력이나 가창력 등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예시가 또 있고요. 근데 이때 또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때 경쟁사의 이름을 언급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고객이 또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경쟁사를 말하는 건지 이제 찝어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꼭 얘기를 하면 안 될까요?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조직 생활 할 때도 그런 일 많잖아요. 야, 누구는 어때? 막 이렇게 뒤에서 우리가 뒷담화 하잖아요. 네네. 사람들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랬대 이러면서 그 사람도 비난하지만 그 이야기하는 사람도 비난하거든. 네네네. 그래서 위험하죠. 우리가 지금 한 1년 전에 네. 지방선거 때 그 모 도지사의 여배우 네. 스캔들이 있었어요. 네. 그때 누가 이익을 봤을까요? 공격한 팀이 이익을 봤을까요? 공격당한 팀이 이익을 봤을까요? 제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 딱 까보니까 둘 다 손해본 거예요. 그 실익이 없어요. 그 공격하는 것도 너무 지저분하고 그쵸. 당연히 공격당한 사람도 타격이 있고 그래서 평가위원들은 신뢰를 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위험해요. 위험한 측면이 있어서 조심해야 되고 다만 이제 우리가 과점 시장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국제 면세점, 글로벌 마켓에서 면세점은 한국 기업끼리 싸울 때는 롯데하고 신라예요. 네. 뭐 이제 다른 해외 기업도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 레이더를 만든 뭐 한 2개 기업밖에 없어요. 잠수함 만들 수 있는 회사도 한국에는 아시겠지만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이렇게 한 2개 기업밖에 없어요. 네네. 이런 데서는 물론 이제 법적으로 금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름을 못 쓰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거기는 이제 너무 뻔하니까 네네네. 뭐 이렇게 영업하거나 이럴 때는 뭐 이름을 말해도 괜찮긴 하겠지만 이건 아주 예외적이고 네네네. 어쨌든 원칙은 경쟁사의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고스팅이라고 합니다. 네. 고스트 네. 귀신 네. ing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경쟁자의 이름을 밝히지는 말고 경쟁자의 솔루션이나 어프로치를 공략하는 것 이게 고스팅의 정의예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돌에 내가 지금 멤버로 지금 네네. 이거 뭐라고 해요? 인터뷰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오디션? 오디션을 보는 거잖아. 네. 올드 인터뷰가 뭐야? 오디션을 보는 거잖아. 네. 그 오디션을 보는데 지금 이 사람의 경쟁력은 노래를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고스팅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우리 앞에 좀 배웠는데 첫 번째 방법은 고객의 이슈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의 이슈가 여기서 사례는 고객의 이슈를 강조해요. 지금 아이돌은 노래 실력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네. 춤추는 애들은 너무 잘 추는 애들은 너무 많고 노래 실력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강조했죠. 이것도 방법이고 경쟁자의 약점을 이야기하지 않고 내 강점을 이야기해도 경쟁자가 공략이 돼요. 예를 들면 이 아이는 수학이 50점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저는 이번 오디션 멤버 중에서 유일하게 수학을 100점 맞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 강점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경쟁자의 약점을 공략하게 되는 거죠. 정리해보면 경쟁자를 공략하는 건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기법을 써라? 고스팅을 써라. 고스팅을 한다는 건 경쟁자의 이름을 밝히지 말고 솔루션이나 어프로치를 공략하는데 그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고객의 이슈를 강조하는 방법, 네. 내 차별화 요소. 우리 사실 배웠었는데 네네네. 디스크리미네이터라고 네, 했어요. 네네. 그 디스크리미네이터를 강조하는 방법 이렇게 2가지가 있다. 네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 관점 볼게요. 경쟁자의 강점을 최소화하라. 또 예시를 또 보시면 이번엔 또 상황이 경쟁자가 여러 가지로 재주가 많아서 엔터테이너로서 자질이 높은 편일 때입니다. 이럴 때 요즘은 하나의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 전천후 엔터테이너가 사랑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수지만 노래만 잘 불러서는 안 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역배우로 연기를 해왔습니다. 현재는 가수의 꿈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기회가 된다면 연기에도 다시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때 우리도 경쟁자와 대등할 수 있다. 아니면은 대안이라도 제시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이런 전략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럼 또 예시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시라기보다는 이제 이런 거지. 생각해 보면 네. 우리가 머리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병원 가서 뭐 해요? 약 처방을 받거나. 네네. 약 처방을 받죠. 네. 근데 또 우리가 한강에 산책하는 것도 네. 두통을 치료하는 방법이거든요. 아.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런 대안들을 제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를테면 허리가 아프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물리적 수술이나 아니면 뭐 물리치료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요즘은 뭐라고 하죠? 도수치료? 아, 맞아요. 네, 그런 거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저도 이제 치료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별명이 예수님이야. 이렇게 앉아있던 사람이 걸어가.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네. 치료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치료도 있고 화학적인 치료도 있고 네네. 사실은 자세를 교정해주는 치료도 있고 그 목적은 똑같은 거죠. 방법은 다르지만.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내 약점일 때 사실은 대안을 제시해서 극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4가지 전략 잘 봤는데요. 많이 제안 전략할 때, 세울 때 많은 네. 추가적으로 막 하고 싶으신 말씀이 미안해요. 네. 사회자 침범해서 저는 이제 전략을 세워보니까 이 4가지 관점을 견지하는 게 중요하더라. 네. 왜 그러냐면 보통 자기 장점만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소개팅이나 이성을 만날 때 딱 만났는데 자기 장점을 막 이야기하는 사람을 만나면 네. 사실은 거부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제가 어떤 분의 PT를 봤는데 네. 첫 마디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사례를 저한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굉장히 높은 포지션에 제가 이거 이름을 밝힐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 국가기관의 장관급에 해당하는 포지션인데 인터뷰를 보는 거예요. 근데 경쟁률이 6대 1인데 1등 하셨대요. 근데 예를 들어 다른 5명은 전부 자신들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분은 자기는 잘 못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대요. 근데 자기가 잘 하려면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약점부터 출발했는데 사실은 그 약점을 극복하는 전략이 신선하고 그러네요. 예, 그랬을 거 아니에요. 다 뭐 열심히 그쵸.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맞아요. 이러는데 전 성실합니다. 예. 제가 무슨 말 하는 거냐면 4가지 관점을 견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로 자기 강점만 이야기하는데 익숙해져 있으니까. 맞아요. 재수 없잖아요. 남자 만났는데 뭐 돈도 잘 벌고 잘생겼고 뭐 난 학벌도 좋고 뭐 얼마나 재수 없어요. 그렇죠. 재수 없다는 건 사실은 신선하지 않다는 거거든. 아주 식상하지. 그래서 4가지 관점을 견지하면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우리가 전략을 사실은 3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네. 첫 번째는 뭐냐면 고객 조직의 니즈를 분석했잖아요. 두 번째로는 고객 니즈에 기반해서 경쟁사와 우리의 강약점을 비교해서 우리의 강약점을 찾아냈잖아요. 네네. 이게 디스크리미네이터였고 요 강약점을 어떻게 강조할 거냐, 어떻게 극복할 거냐, 요 4가지 관점이 전략 개발이잖아요. 네네. 근데 요 앞에 고객 조직을 분석하는 거, 경쟁사를 비교하는 것까지는 정보에 기반한 논리적인 싸움이에요. 근데 요 전략 개발은 아이디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요 앞에까지는 좌뇌가 중요해요. 네네. 논리적이어야 돼요. 정보에 기반해야 돼요. 근데 요 지금 전략 개발은 우뇌가 중요해요. 아이디어가 중요해요. 아까 주차장 이야기했지만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뻥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이디어라고. 네. 사실은 굉장히 아이디어로 몇천억짜리 싸움을 이긴 사례를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좋은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와요? 양에서 나와요. 양이요? 아이디어의 질은 양에서 나와요. 많은 아이디어. 이걸 변증법에서 양질 전환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면 네.
기업에서 뭘 하냐면 회의 때 브레인스토밍의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양 추구예요. 그 말의 의미는 가로 열고 질을 추구하지 않는다예요. 양을 추구하다 보면 차고 넘쳐서요. 머리에 쥐가 날 때쯤 새로우면서 현실적인 아이디어들이 딱 걸릴 수가 있어요. 반드시 걸린다가 아니라 걸릴 수가 있다고. 그러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낸 아이디어 20개, 50개, 100개, 200개를 넘어서야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양이 중요하지. 4가지 관점을 견제하면 4배의 아이디어가 나오니까 경쟁자를 이길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게 이제 제 경험이라서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 네. 좋은 정리 감사드립니다. 네, 4가지 전략 잘 알아봤는데요. 잘 활용하셔서 제안 전략 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원칙이 있죠. 좋아요, 구독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결론부터 말해요. 시간 끌기 없어요. 그리고 재미도 없어요. 네.